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따질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점에, 특히 이 시점에 특검에게 큰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특검은 불의한 사건 앞에서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안도감, 만족감이 어떤 것인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죠. 다만 이들에게 행사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정당한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권력이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특검의 활약을 보고 있노라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이런 장면을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가능한 나라여도 저는 참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해서 특검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남은 기간도 힘껏 할 일을 해달라고. 힘내라 특검.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도 이거 계속 기다렸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기가. 예, 4시 55분 정도에 나왔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부장판사가 이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이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요. 영장을 기각한 건데요. 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거죠. 자, 이 관련 저는 이거 영장 실질심사 결정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표준적인 답변이에요. 네, 표준적인 답변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가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구속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건지 일반인들이 읽어서는 좀 헷갈려요. 전 그래서 이거 대단히 비겁한 결정문이다. 왜 비겁한 결정문이라고 생각하냐면 몇 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총 5줄 정도 됩니다. A4 용지로요. 그리고 요런 정도의 원래 결정문을 내놓긴 해요. 사안이 작더라도. 근데 지금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자면 이렇게 드라이한 몇 줄 문장에 숨을 일이 아니거든요. 왜 기각했는지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근데 이 문장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표준적이고 그래서 더욱 저는 비겁하다. 이 정도 사안을 기각시킬 거면은 왜 기각할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으로 써주거나 그래야 특검이 거기 따라가지고 다시 재청구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비겁한 판결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에는 그런데 요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부장판사 출신분 한번 연결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따져보려고 하고요. 약 1분 후에 네네. 따져보려고 하고 사실 이 현재라는 단서 이게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예, 현 단계에서 예.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 단서가 더 비겁하다고 봐요. 마치 더 보강수사하면 받아주긴 주겠는데 이런 느낌도 들고 물론 이게 다 표준적인 문장들이에요. 표준적인 문장들. 이 문장 자체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드라이하게 아무런 특징도 없이 평소에 하듯이 뚝 내놨다는 자체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사안에서. 이게 역사적인 판결이거든요. 결정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인가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삼성 주장대로만 하면 대통령이 협박해서 할 수 없이 던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근데 며칠 전에도 제가 비유를 했지만 대통령이 협박해가지고 300만 원어치 친구 딸한테 선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왔더니 금고에 3억이 있네. 300억을 지원하고 정유라 말 관련해서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최소 3조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더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얘기하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300만 원짜리 사줬는데 3억
이익이 왔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했는데 3억이 저절로 금고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돈을 왜 줬을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주면 뭐 이득이 있을 것 같은 게 좋겠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범이야, 뇌물이야 한 거거든요. 근데 뇌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 단계로서는. 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근데 그거를 정말로 법률적으로 엄정하게 따져서 아직까지는 그런 판단이 이르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써줘야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 참. 예, 그리고 영장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의 상당성도 있지만 이 도주나 이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경우에도 이 발부의 요건이거든요. 증거인멸, 예를 들어 증거인멸에 대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드러났던 증거인멸, 그러니까 말 맞추기와 같은 정황들은 꽤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예. 왕이에요, 삼성이. 생각해보세요. 이때까지 모든 철저한 인멸의 왕 아닙니까? 증거를 더 이상 인멸할 게 없을 정도로 다 인멸되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어네. 더 이상 할 게 없다. 다 해서. 기왕 다 했는데 뭐.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면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고, 삼성 힘이 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힘했습니다. 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 싸움은. 재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이걸로 해서 특검이 뭐 휘청한다느니, 뭐 수사가 어렵게 됐다느니. 예, 그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지금. 예. 그러길 바라겠죠, 누군가는. 네. 저는 특검이, 그럼 보강해서 다시 할게.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대응해 주길 바라고, 그렇게 힘을 잃지 말라고 박수를 꼭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 삼성에 대해서,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사실 일반인들도 구속된다. 네네. 그럼 아버지가 막 여기 전화해 봅니다. 막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네, 막아보려고. 예. 일반인의 아버지도. 물론 일반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 소용이 없죠. 삼성도 분명 유무역의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그 보도도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최순실 씨가 이 정황에 개입한 보도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새로운 정황이 나온 건데요. 이 2015년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상황을요, 최순실 씨가 미리 알고 있었고, 이 또한 장시호 씨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장시호 씨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함께 이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 가져갈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진술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작성했다는 거는 예. 최순실 씨 집에서, 그렇죠. 네, 최순실 씨 집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날 일정에 대해서 미리 갖고, 최순실 씨가 그걸 왜 받아봅니까? 자기가 그걸 받아보고, 그리고 최순실 씨 집에서 그 일정 자료를 그 장시호 씨가 옆에 보고 있는데 대통령과 함께 내용을 정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통화하면서 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 자료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이 독대 말씀 자료로요. 거기에 써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서로 주고받기 정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 씨 일가의 금전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요, 이 정권 내 승계, 합병이 승계에 도움을 준다, 이런 이 말씀 자료가 쓰여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자료가 또 최순실 씨 집에서 만나게 하루 전날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이 장시호 씨도 이를 봤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대가성이 없다고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까? 이거 저랑 김은지 기자는요, 진작에 구속됐어요. 아니, 그런 짓을 하지 않죠. 진작에 구속돼가지고 벌써 갇혀 있어요. 삼성이니까 안 갇힌 겁니다. 삼성이니까. 자, 이 대목에서 여기까지 비전문가의 부장판사 출신이 아닌 사람의 해설을 들으셨고, 부장판사 출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안녕 못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미니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포인트를 좀 짚어 주시길 원하는데, 우선은 저는 이게 문장이, 이 결정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결정문은 통상적인 결정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비겁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비겁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에서 이렇게 아무 사건이나 내놓는 표준적인 결정문 정도 내놓는 것 그 자체가 비겁한 거 아닙니까? 우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드라이한 문장 뒤에 숨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장을 읽다 보면 그 소위 부장판사 출신 몇 명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이게 대가성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지 않고 구속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건지 애매모호해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판사의 언어를 읽자면. 구속의 필요성 부분은 뭐랄까 액세서리라 그럴까 양념이라 그럴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예, 일단은 현재로서는 대가성이 없다라고 본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게, 판사의 언어로, 네. 이 의미를 읽어보면, 문장 자체로는 뭐, 정답 병렬이어가지고, 뭐라는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판사의 언어를 읽을 때는, 대가성이 아직도 소명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읽힌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문장 중에서 이런 문장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계속 하셨었는데 예.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내지는 예. 현 단계에서의 구속에서 이렇게 현 단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말은 뭐냐면은 뇌물을 수수를 했을 때 주고받았을 때 지금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이잖아요. 예. 뇌물을 받은 사람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더 보강 수사를 하면 받아들일 여지는 남겨둔 정도라고 읽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기각할 때 예.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최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예. 그래서 이거 기각할 때 항상 쓰는 문장 아닌가? 여기서 특별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 예. 정도 사안 이게 정말로 그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를 바꾸는 상황인데. 거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예,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아, 예, 정말 너무 쉽게 본 그런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정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시면 저는 이 대가성을 아직도 소명이 안 됐다고 말하는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뇌물 공여자 이재용 씨 본인도 이게 뇌물이 아니다,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최순실 씨, 그러니까 공범. 네. 공범도 대가가 아니었다라고 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부인했겠죠. 예. 그럼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뇌물을 받은 사람의 진술이 필요한데 네. 이 세 사람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느냐 네. 아니면은 내지는 대가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파고들 여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박근혜 조사한 다음에 다시 청구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통상적인 사건과는 달리 예. 다른 사건에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도 조사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을 하는데 예. 지금 이건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특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 한 번의 조사로 끝내겠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조금 전에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너무 비겁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수수자가 조사가 안 됐으니까 현 단계로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결정문 자체로는 흠을 잡을 수 없지만 네. 결정문이 아무런 특징 없이 항상 내는 결정문을 냈다는 자체가 비겁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동감입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대가성이 없다고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상식적인 사람이거든요. 다른 분들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미니 인터뷰라서 이 정도 하고요. 저희가 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결할 기회가 빠른 시간 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장판사 출신께서 그 판사의 언어를 읽었을 때도 문제가 많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이 문장 읽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 정말 이 뉴스는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브리핑 시간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뉴스 간단하게 훑어주시죠. 예, 이 특검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게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삼성건에 비하자면 이제 마이너해요. 하지만 중요도로 따지면 두 번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죠. 예. 이분들은 설마 기각될까 싶은데, 이 관련해서 김기춘, 조윤선 두 분에 관해서도 추가 보도들이 있죠, 보면. 예,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인데요. 이 조윤선 장관이 어버이연합의 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주도했다라는 건데요. 이 특검팀이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이 조 장관은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는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했다라는 거고요. 이 특검팀이 파악하기로는 조 장관이 보수단체 친정부 시위에 등장하는 구호까지 챙길 정도로 이 관제 데모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카피라이트를 했다는 거죠. 그죠. 구호를 뽑아주셨다. 야, 예. 이건 뭐랄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뉴스네요.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외모로도 그렇고 말투로도 그렇고 청문회에서 나와서도 본인은 정말 무고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그렇게 추잡한 일을 하기에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고귀한 엘레건트한 의원님 이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게 가장 저열한 수단 아닙니까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조폭 동원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어버이연합을 그리고 문구를 직접 써주고 그리고 그 대상이 무슨 죄질이 더 나쁜 것이 상대가 무슨 같이 싸우는 조폭 집단이 아니라 이 피해자 유가족이잖아요. 세월호를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무슨 국가로부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때까지 조윤선 전 장관, 아직은 장관이죠. 장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뉴스네요. 어버이연합을 동원했다. 구호를 직접 만들어줬다, 이건. 어디 보도입니까? 예, 한겨레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잘했다고 해주고 싶고요. 네. 자, 또 생각나네요. 응?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아이 진짜. 삼성 관련돼서 그러니까 돈을 말씀이십니까? 300억이나 냈는데 그게 공짜란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특검팀이 발표한 바로는 400억이 넘습니다.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예. 재단까지 합쳐서 예, 그렇죠. 그냥 예. 최순실 씨의 딸 말 정유라 씨. 때문에 말 때문에 줬다 줄 돈까지 합치면 30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300억을 누가 그냥 줍니까? 협박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아이 화나네. 다음 뉴스는 제목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정우성 전 비서관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 박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기밀 문건 건넨 사실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태도가 또 바뀌었어요? 예, 그렇죠. 애초에 태블릿 PC 증거로 인정 못하겠다라면서 문제 제기했었었는데요. 다시 또 어제는 이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바꾼 겁니다. 그 태도 변화는 변호사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 보입니다. 예. 예, 그거 바로 직전에 쭉 처음부터 인정했었거든요. 맨 처음부터. 그런데 바로 직전에 재판에서 차기한 변호사였던가요? 예, 차기한 변호사라고요.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 몫이기도 합니다. 네, 그분이 갑자기 들어왔고. 그렇죠. 예. 이분은 세월호 특조위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안 되도록 기여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부인하게 만들죠. 예.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공모야 나쁜 짓을 꾸몄다는 뜻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득했는지 어쨌든 사실은 계속 인정해오던 것을 부인하면 자기네도 이 정우성 비서관 본인에게는 불리한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원래 있던 변호사가 가가지고 왜 부인했냐고 다시 설득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어제 차기한 변호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차기한 변호사는 정우성 씨의 변호를 한 게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이경재 변호사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변호를 한 거죠. 예. 대통령 변호를 위해서 투입됐던 변호사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래서 이분과
이분이 변호인이 된 경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언론들은 왜 갑자기 가셨죠? 예, 이번 재판에 왜 안 나오셨죠? 왜 투입되신 거죠? 왜 부인하게 만드신 거죠? 질문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재판 이게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정황이란 말이죠. 정호성 씨를 변호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그래서 좀 따져보고 취재해야 하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목 정도 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반기문 총장이 이 계속되는 이 검증 과정에서요, 이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토로했다라는 건데요. 감정이 격해질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본인이 감정적으로 나올수록 더욱더 언론들은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를 기사화하고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으로 점점 가네요. 예. 화가 나셨던 거죠. 예. 예, 뭐 약간의 실수를 대단한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이 보도해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말이죠. 모든 정치인이 그렇게 당합니다. 딱 일부만 잘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집중 공격하는 사례 보시고 싶으면 종편을 보세요. 종편을 보면 1년 내내 그런 사례로 하루에 한 20여 건 정도씩 등장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건 말씀 안 하네요. 예를 들어 종편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 입국해, 반기문 전 총장 점심 먹어, 반기문 총장 집에 가. 다 보도해주거든요. 심지어는 집에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집에 곧 도착하실 거라고 생중계하고 있어요. 그런 혜택도 받고 있으시다. 예.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 잘 없어요. 집에 도착하는 게 뭐 대수라고 집 앞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도착 안 하셨습니다. 네, 곧 도착하십니다. 이런 걸 생중계하고 있거든요. 그런 혜택도 받으시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예. 삼성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 지금까지 예,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씨 같은 경우는 뇌물을 준 사람이잖아요. 예 뇌물을 받은 사람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더 보강 수사를 하면 받아들일 여지는 남겨둔 정도라고 읽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또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기각할 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최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예. 그래서 이거 기각할 때 항상 쓰는 문장 아닌가? 여기서 특별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 예. 정도 사안 이게 정말로 그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를 바꾸는 상황인데. 거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예,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예, 정말 너무 쉽게 본 그런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정문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해 주시면 저는 이 대가성을 아직도 소명이 안 됐다고 말하는 뭐가 더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뇌물 공여자 이재용 씨 본인도 이게 뇌물이 아니다,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사람은 최순실 씨, 그러니까 공범. 네. 공범도 대가가 아니었다라고 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연히 부인했겠죠. 보면. 예. 그럼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뇌물을 받은 사람의 진술이 필요한데 네. 이 세 사람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느냐, 네. 아니면은 내지는 대가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파고들 여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박근혜 조사한 다음에 다시 청구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통상적인 사건과는 달리 예. 다른 사건에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도 조사를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을 하는데 예. 지금 이건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특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시피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 한 번의 조사로 끝내겠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조금 전에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너무 비겁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수수자가 조사가 안 됐으니까 현 단계로서는
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결정문 자체로는 흠을 잡을 수 없지만 네. 결정문이 아무런 특징 없이 항상 내는 결정문을 냈다는 자체가 비겁하다 이런 거죠. 그렇죠. 동감입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대가성이 없다고 보세요?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상식적인 사람이거든요. 다른 분들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미니 인터뷰라서 이 정도 하고요. 저희가 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결할 기회가 빠른 시간 내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장판사 출신께서 그 판사의 언어를 읽었을 때도 문제가 많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문장 읽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된 사람이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 정말 이 뉴스는 오늘 하루 종일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브리핑 시간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뉴스 간단하게 훑어주시죠. 예, 이 특검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게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삼성권에 비하자면 이제 마이너해요. 하지만 중요도로 따지면 두 번째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죠. 예. 이분들은 설마 기각될까 싶은데 이 관련해서 김기춘, 조윤선 두 분의 관해서도 추가 보도들이 있죠, 보면. 예,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인데요. 이 조윤선 장관이 어버이연합의 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주도했다라는 건데요. 이 특검팀이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이 조 장관은 어버이연합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는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했다라는 거고요. 이 특검팀이 파악하기로는 조 장관이 보수단체 친정부 시위에 등장하는 구호까지 챙길 정도로 이 관제 데모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카피라이트를 했다는 거죠. 그죠. 구호를 뽑아주셨다. 예. 이건 뭐랄까, 얘가 굉장히 상징적인 뉴스네요.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외모로도 그렇고 말투로도 그렇고 청문회에서 나와서도 본인은 정말 무고하고 그리고 그런 걸 하기에는 내가 너무 그렇게 추접한 일을 하기에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고귀한 엘레건트한 의원님 이 스탠스를 취했는데 가장 저열한 수단 아닙니까 이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조폭 동원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어버이연합을 그리고 문구를 직접 써주고 그리고 그 대상이 무슨 죄질이 더 나쁜 것이 상대가 무슨 같이 싸우는 조폭 집단이 아니라 이 피해자 유가족이잖아요. 세월호를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무슨 국가로부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때까지 조윤선 전 장관, 아직은 장관이죠. 장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뉴스네요. 어버이연합을 동원했다. 구호를 직접 만들어줬다, 이건. 어디 보도입니까? 예, 한겨레신문이 아침에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잘했다고 해주고 싶고요. 네. 자, 또 생각나네요. 응?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진짜. 삼성 관련돼서 그러니까 돈을 말씀이신 300억이나 거죠? 냈는데 그게 공짜란 얘기 아닙니까 이게. 예, 특검팀이 발표한 바로는 400억이 넘습니다.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재단까지 합친 거고 그렇죠. 그냥 예. 최순실 씨의 딸 말 정유라 씨. 때문에 말 때문에 줬다 줄 돈까지 합치면 30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300억을 누가 그냥 줍니까? 협박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화나네. 다음 뉴스는 제목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예, 정우성 전 비서관에 대한 형사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 박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기밀 문건 건넨 사실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태도가 또 바뀌었어요? 예, 그렇죠. 애초에 태블릿 PC 증거로 인정 못하겠다라면서 문제 제기했었었는데요. 다시 또 어제는 이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바꾼 겁니다. 그 태도 변화는 변호사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 보입니다. 예. 예, 그거 바로 직전에 쭉 처음부터 인정했었거든요. 맨 처음부터. 그런데 바로 직전에 재판에서 차기한 변호사였던가요? 예, 차기한 변호사라고요. 세월호 특조위 여당 추천 몫이기도 합니다. 네, 그분이 갑자기 들어왔고. 그렇죠. 예.
이분은 세월호 특조위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안 되도록 기여한 분이죠. 2015년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상황을요, 최순실 씨가 미리 알고 있었고, 이 또한 장시호 씨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장시호 씨가 그렇게 진술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함께 이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 가져갈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진술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이 작성했다는 거는 예. 최순실 씨 집에서, 그렇죠. 네, 최순실 씨 집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날 일정에 대해서 미리 갖고, 최순실 씨가 그걸 왜 받아봅니까? 자기가. 그걸 받아보고, 그리고 최순실 씨 집에서 그 일정 자료를 그 장시호 씨가 옆에 보고 있는데, 대통령과 함께 내용을 정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통화하면서 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상의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 자료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이 독대 말씀 자료로요. 거기에 써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 서로 주고받기 정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 씨 일가의 금전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요, 이 정권 내 승계, 합병이 승계에 도움을 준다, 이런 이 말씀 자료가 쓰여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자료가 또 최순실 씨 집에서 만나게 하루 전날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이 장시호 씨도 이를 봤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대가성이 없다고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까? 이거 저랑 김은지 기자는요 진작에 구속됐어요. 아니, 그런 짓을 하지 않죠. 진작에 구속돼가지고 벌써 갇혀 있어요. 삼성이니까 안 갇힌 겁니다. 삼성이니까. 자, 이 대목에서 여기까지 비전문가의 부장판사 출신이 아닌 사람의 해설을 들으셨고, 부장판사 출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판사님. 네. 안녕 못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미니 인터뷰이기 때문에, 네.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포인트를 좀 짚어 주시길 원하는데, 우선은 저는 이게 문장이, 이 결정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결정문은 통상적인 결정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비겁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비겁하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에서 이렇게 아무 사건이나 내놓는 표준적인 결정문 정도 내놓는 거 그 자체가 비겁한 거 아닙니까? 우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드라이한 문장 뒤에 숨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장을 읽다 보면 그 소위 부장판사 출신 몇 명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이게 대가성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지 않고 구속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건지 애매모호해요.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판사의 언어를 읽자면. 구속의 필요성 부분은 뭐랄까 액세서리라 그럴까 양념이라 그럴까 그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예, 일단은 현재로서는 대가성이 없다라고 본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게 판사의 언어로 네. 이 의미를 읽어보면 문장 자체로는 뭐 정답 병렬이어가지고 뭐라는 건지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판사의 언어를 읽을 때는 대가성이 아직도 소명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읽힌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문장 중에서 이런 문장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계속 하셨었는데 예.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내지는 예. 현 단계에서의 구속에서 이렇게 현 단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 말은 뭐냐면은 뇌물을 수수를 했을 때 주고받았을 때 지금 이재용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따질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이 시점에 특검에게 큰 박수를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특검은 불의한 사건 앞에서 자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때 국민들이 느끼는 안도감, 만족감이 어떤 것인지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죠. 다만 이들에게 행사하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정당한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권력이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특검의 활약을 보고 있노라면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이런 장면을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매일 하게 됩니다. 그 정도만 가능한 나라여도 저는 참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해서 특검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남은 기간도 힘껏 할 일을 해달라고. 힘내라 특검.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저도 이거 계속 기다렸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기가. 예, 4시 55분 정도에 나왔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부장판사가 이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이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요. 영장을 기각한 건데요. 이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거죠. 자, 이 관련 저는 이거 영장 실질심사 결정문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표준적인 답변이에요. 네, 표준적인 답변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대가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구속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건지 일반인들이 읽어서는 좀 헷갈려요. 전 그래서 이거 대단히 비겁한 결정문이다. 왜 비겁한 결정문이라고 생각하냐면 몇 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총 5줄 정도 됩니다. A4 용지로요. 그리고 요런 정도의 원래 결정문을 내놓긴 해요. 사안이 작더라도. 근데 지금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자면 이렇게 드라이한 몇 줄 문장에 숨을 일이 아니거든요. 왜 기각했는지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근데 이 문장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표준적이고 그래서 더욱 저는 비겁하다. 이 정도 사안을 기각시킬 거면은 왜 기각할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으로 써주거나 그래야 특검이 거기 따라가지고 다시 재청구하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저는 아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비겁한 판결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에는 그런데 요 사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부장판사 출신분은 한번 연결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따져보려고 하고요. 약 1분 후에 네네. 따져보려고 하고 사실 이 현재라는 단서 이게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예, 현 단계에서 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 이렇게 단서가 나왔죠. 더 비겁하다고 봐요. 마치 더 보강수사하면 받아주겠는데 이런 느낌도 들고 물론 이게 다 표준적인 문장들이에요. 표준적인 문장들. 이 문장 자체가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드라이하게 아무런 특징도 없이 평소에 하듯이 뚝 내놨다는 자체가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사안에서. 이게 역사적인 판결이거든요. 결정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결정인가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삼성 주장대로만 하면 대통령이 협박해서 할 수 없이 돈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근데 며칠 전에도 제가 비유를 했지만 대통령이 협박해가지고 300만 원어치 친구 딸한테 선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왔더니 금고에 3억이 있네. 300억을 지원하고 정유라 말 관련해서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최소 3조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더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얘기하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300만 원짜리 사줬는데 3억 이익이 왔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했는데 3억이 저절로 금고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돈을 왜 줬을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주면 뭐 이득이 있을 것 같은 게 좋겠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범이야, 뇌물이야 한 거거든요. 근데 뇌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현 단계로서는. 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근데 그거를 정말로 법률적으로 엄정하게 따져서 아직까지는 그런 판단에 이르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써줘야죠.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이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참. 예, 그리고 영장 같은 경우에는요, 범죄의 상당성도 있지만 이 도주나 이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경우에도 이 발부의 요건이거든요. 증거인멸, 예를 들어 증거인멸에 대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 드러났던 증거인멸, 그러니까 말 맞추기와 같은 정황들은 꽤 많습니다.
아니, 증거인멸의 예. 왕이에요, 삼성이. 생각해보세요. 이때까지 모든 철저한 인멸의 왕 아닙니까? 증거를 더 이상 인멸할 게 없을 정도로 다 인멸되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어, 네. 더 이상 할 게 없다. 다 해서. 기왕 다 했는데 뭐,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면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고, 삼성 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힘했습니다. 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 싸움은. 재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이걸로 해서 특검이 뭐 휘청한다느니, 뭐 수사가 어렵게 됐다느니. 예, 그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죠, 지금. 예. 그러길 바라겠죠, 누군가는. 네. 그래서 저는 특검이, 그럼 보강해서 다시 할게.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고 대응해 주길 바라고, 그렇게 힘을 잃지 말라고 박수를 꼭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 삼성에 대해서, 삼성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사실 일반인들도 구속된다. 네네. 그럼 아버지가 막 여기 전화해 봅니다. 막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요. 막아보려고. 예. 일반인의 아버지도. 물론 일반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 소용이 없죠. 삼성도 분명 유무역의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그 보도도 있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최순실 씨가 이 정황에 개입한 보도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 심사에서 새로운 정황이 나온 건데요. 이